2024년 3월 18일 오전입니다. 뭐 아시다시피 월요일 새벽에는 뉴스토마토 다녀왔고요. 갑자기 노영희 변호사가 방송을 하차하게 돼갖고 당혹스러운 분들이 계속 계실 것 같은데 아마도 출마하시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뭐 정확히 본인 얘기는 못 들었지만은 워낙 오래전부터 정치권에 뜻이 있으셨는데 물론 본인 얘기는 아닙니다. 제가 느끼기에는 전적으로 이건 제 느낌입니다. 있었는데 글쎄요, 신장식처럼 이쪽을 한쪽을 잘 빨아주고 발라주고 이런 정도도 등급이 있나 보죠. 신장식이는 진짜 뭐 그러기도 하고, 사실 생각해보면 MBC하고 뉴스토마토의 급이 다르죠. 뭐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. 그리고 이제 실제로 시청률, 라디오 시청률 뭐 전 프로그램 1위 정도인데 그 부분은 뭐 명확한 거고, 거기에다가 이제 김어준이 계속 키워줬고, 그런 면에서는 신장식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. 그래도 정치권의 뜻이 있는, 그래서 아무래도 조국혁신당이나 아니면 소나무당이나 둘 중에 하나 같은데, 지금 조국혁신당은 이미 그 수명이 발표가 되죠.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은 아닌 것 같아요. 만약 그랬다고 하면 발표됐을 것 같은데, 좀 그렇죠. 노영희 같은 정도의 방송에 오래 한 사람도, 변호사도 조국혁신당에 거기에 끼지를 못하고 초대를 못 받으니, 인재 초대를 못 받으니,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조국혁신당이 그 소위 반검 뭐 급판이라는 거죠. 뭐 그건 뭐 그쪽이고, 글쎄요, 뭐 저기 노영희 변호사가 어디로 가든 뭘 하든 정치를 하든 뭐 다른 방송을 하든 잘 되기를 깊이 기원하겠습니다. 제가 아까 인사도 못하고 와서 중간에 이제 전 바로 이제 첫 번째 코너니까 나가야 되고, 두 번째 코너고 두 번째는 나가야 되니까,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는 뭐 이 방송을 지금 이걸 통해서 성공하시길, 정치로 가시든 아니면 다른 어떤 가시든. 왜냐하면 제가 뉴스토마토에서 진행자 빼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오래 같이 한 사람 중엔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람입니다. 뭐 PD도 바뀌고 AD도 바뀌고 FD도 바뀌고 작가도 바뀌고 뭐 다른 패널도 다 바뀌는데 노영희하고 저만 남아있다가 노영희 바뀌니까 저 혼자밖에 없네요. 이게 무슨 그 시사본부 꼴 나는 것 같은데, 오죽 제가 못 났으면은 다 바뀔 동안, 다 좋은 자료가 할 동안 저만 남아 있겠습니까? 근데 나이가 많고 어디 저기 쓸모가 없으니까, 이제 쓸모가 없는데 계륵 같은 닭 가슴살, 닭갈비 같은 느낌이니까 그런 느낌인지는 이해합니다. 어쨌든 다시 한번 노영희 변호사의 앞길에 건승하시기를 깊이 기원드립니다. 근데 다음 진행자는 잘 모르겠어요. 뭐 근데 인생에 있어서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똥차 온다고, 물론 노영희 변호사가 쓰레기차는 아닙니다. 농담 삼아 한 말입니다.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지금 굉장히 뭐 아유 저거 아닌데 막 바꿨으면 좋겠어 라고 하지만, 인생은 그대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심리적으로, 왜냐하면 지금 그 사람이 갈리는 이유가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갈리면은 그거보다 더 안 좋은 경우가 오죠. 그러니까 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차 온다는 게 그겁니다.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벤치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인생에 그런 어떤 이 로또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. 로또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왜 말씀드리냐면, 저도 이제 뉴스토마토를 이제 노영희 뉴스인사이다 하죠. 이제 그만둬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. 많이 했고, 또 이제 KBS 1
라디오 같은 경우도 사실 뭐 거의 뭐 6년 넘게 했지만 일종의 번외 게임 형태로 하는 거니까 그것도 금방 개편이 되면 바로 잘릴 거니까 별로 신경 안 쓰고, 요거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좀 이제 컨셉도 바뀌고 그러면은 또 진행자가 바뀌면 또 바뀌게 되겠죠. 그러니까 전 뭐 오픈된 마인드로 좀 정리가 되면 뭐 저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부산 떨지 않고 아침마다 수요일마다 그랬다 이제 월요일마다 자유로 막히는데 그 1시간 넘게 가는 고역은 이제 덜 하겠죠. 어쨌든 그건 그렇고 일단 요 말씀 잠깐 드리려고 노영이한테 인사 좀 하려고 그렇고 제 방송 바로 전에 보니까 조수진 변호사, 조수진 누구냐면은 그 지금 박용진이랑 경선 붙던 전략 경선 붙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누가 봐도 박용진만을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그 소위 패악질을 하는 것 같은데, 이재명의 그 소위 찐명 잔당들이 글쎄 말입니다. 이게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부드럽고 스무스하게 해도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.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완벽하게 모든 걸, 내 앞에 있는 모든 거를 싹 장애물을 제거했다 라고 싶을 때 돌뿌리에 걸려 넘어집니다. 그 돌뿌리는 사실 자기의 가장 큰 참모거나 아니면 가장 큰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겼던, 차라리 8대2, 즉 말하자면 대략 힘이 약한 아니면 그런 어떤 경쟁자 하나는 남겨두는 것이 이 8대2의 법칙이기도 하고, 여러 그 경쟁, 아니 그 자본주의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조직이든 그런 형태로 유지를 합니다. 가장 바보 같은 인간들이 100% 깔끔, 결벽 이런 겁니다. 그런다고 그게 됩니까? 그냥 안 됩니다.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. 오히려 그렇게 무리하면 반드시 그 국가는 자기 뒤통수를 칩니다. 근데 왜 이재명이 그런 바보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충분히 자신의 팔을 다 심고 또 적절하게 또 경쟁자 같은 남겨두면은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다른 어떤 자기 충성파들을 좀 더 솎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, 굳이 다 솎아내려고 하다가는 반드시 뒤통수를 맞는데, 그래서 제가 이재명이 정치력이 없다는 게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 정치 감각이 없어요. 이게 왜 이렇게 저런 짓을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. 이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를. 예. 근데 뭐 어쨌든 뭐 그건 뭐 오늘 조수진 변호사 전화 이렇게 또 인터뷰하는 거 보고 뭐 조수진이 되겠지만은, 근데 조수진 변호사 보니까 그 로펌에서 그 여러 그 성범죄자들을, 질이 안 좋은 성범죄자들을 변호를 많이 했더라고요. 사실 저는 되게 당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. 예를 들면 민변 출신 어디고 뭐 민변에 뭐 사무총장을 했고 뭐 했고 이런 애들, 이런 뭐 변호사 애들이라고 하고 딱 하는데, 근데 실제로 그가 있는 로펌 같은 데서는 실제로는 이런 반인권적인 아주 악랄한 성범죄자들을 이렇게 뭐 변호하고, 물론 자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자기 로펌이. 근데 그런 경우는, 근데 그러면 차라리 민변 사무총장이나 거기 그런 걸 가지 말거나 아니 그 경력을 쓰지 말거나, 되게 당혹스럽잖아요. 그러면 민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? 자신의 정치적 출세를 위해서 한 그런 어떤 경력 세탁밖에 안 되는 거고, 소위 말하는 알릴레오 같은 형태의 그 노무현 뭐 재단, 그것도 하면은, 그러니까요. 그런 이중성 때문에 사실은 뭐 소위 뭐 좌파, 소위 운동권, 아니면 소위 뭐 운동했다 진보 이런 사람들이 더럽게 엉쳐먹는 게 그거 아닙니까? 하여튼 그런 생각이 잠깐 들어갔고 딱 10분만 하고 저는 또 그놈 녹음하러 갑니다.
다시 한번 노영희 변호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. 노영희 파이팅 잘해라. 어디 가서든 뭐 못하진 않겠지만은 파이팅.